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디플로마 테이스팅 클럽 드디어 1회를 진행했는데요. 디플로마 테이스팅도 그렇고 마스터 오브 와인 테이스팅도 그렇고 일단 플라이트별로 약간의 주제를 가지고 테이스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품종이면 품종, 품질이면 품질, 산지나 나라 같은 것들을 약간 문제로 주고 그 문제를 테이스팅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디플로마 테이스팅 클럽에서는 와인을 선정할 때 정말 고심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디플로마 수업을 들었을 때 들었던 와인들도 한번 보고요. 이제까지 디플로마 시험과 마스터 오브 와인 시험에 출제되었던 와인들도 한번 쭉 봐서 가장 전형적이고 산지를 대표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것들을 고심을 해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따다! 이 와인이고요. 이 와인은 소비뇽 블랑을 문제로 낼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선택을 일일이 한 와인입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골탕 먹이기예요. 인도 와인, 덴마크 와인 이런 와인을 준비해서 골탕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재미를 할 땐 그렇게 해도 되지만요. 같이 시음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맞출 수 있게, 하지만 이 품종에 대한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틀리지 않을 그런 와인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한 소비뇽 블랑 와인은 물론 가장 전형적인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넣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트위스트를 준 그런 소비뇽 블랑을 뉴질랜드에서 골랐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가 정답률이 50%였어요. 샤르도네라고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 역시 저도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디플로마 테이스팅을 모의고사로 봤을 때 나왔던 문제가 바로 보르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크 숙성을 한 보르도 화이트, 그리고 카베르네가 주요 블렌딩이 된 그 좌안 쪽, 멜롯이 주로 블렌딩된 우한 쪽, 이렇게 세 가지 와인이 보르도라는 이름으로 한 플라이트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 옥트 소비뇽 블랑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의 수강생의 반 이상이 이걸 샤르도네라고 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있어서 나는 절대 옥트 소비뇽 블랑과 옥트 샤르도네를 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운이 좋게 틀리지 않았는데, 그걸 틀린 학생들은 여러분, 고퀄리티 카베르네 소비뇽 어디로 가겠어요? 샤르도네랑 같이 있다. 보르도로 절대 갈 리가 없죠. 다른 나라로 가겠죠? 미국이나 뭐 칠레라던가 다른 나라로 훌쩍 가버렸어요. 그래서 보르도를 맞춘 학생이 별로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아서 저는 보르도를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엄청난 함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도 역시 이 와인을 넣어서 시음하는 분들을 함정에 제가 푹 빠뜨린 그런 일도 했는데요. 다음 테이스팅 클럽에서는 어떤 와인을 고를지 아주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디플로마 테이스팅에서 시음을 한 와인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와인은 도그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와인은 얼마 전에 라빈 와인 스토어에서 구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머신 하비스트, 기계 수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향이 더 많이 나는 전구체를 와인에 담고 있어서 좀 향이 더 좋아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자몽향과 패션 프루트 향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와인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도그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절제미와 그런 프랑스 쌍세르 지방의 약간의 느낌을 좀 더 주려고 하지 않았나. 이 와인은 뉴질랜드에서 정말 보기 드문 핸드 하비스트, 바로 손수확을 하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특히 말보로 지역 소비뇽 블랑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절제미, 고급미가 느껴지는 그런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테이스팅 클럽을 하시는 분들이 이 와인을 맛봤을 때는 다 소비뇽 블랑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와인인데 이제 점점 더 뒤로 갈수록 그 확신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디플로마 테이스팅을 하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물론 자신의 선호지만 그래도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봤을 때 가장 맛있었던 와인으로 선정된 것도 바로 이 도그 포인트고, 개인적으로 2020년보다 19년이 좀 더 절제미가 느껴지고 약간의 막 플린티하다고 할까요? 미네랄리티?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음식이랑 먹기 좋고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에서는 좀 더 구즈베리, 라임, 레몬 이런 향들이 되게 절제미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맛으로 가면 그래도 뉴질랜드 햇살을 받았구나 라는 느낌, 자몽이나 패션프루트의 은은한 느낌이 나는 게 참 좋았던 와인이에요. 또 디플로마 테이스팅에서 블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밸런스도 뛰어났고 랭스는 그렇게 길진 않았고요. 인텐시티도 어느 정도 있었고 컴플렉시티도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치고, 그리고 그냥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와인 치고 정말 심플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품종과 지역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와인 메이킹이 잘 돋보이는 와인이기 때문에 아주 아웃스탠딩까지는 아니지만 베리굿 정도 줄 수 있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가성비도 뛰어난 그런 와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와인이 바로 따당! 샤또 라투르 마르티약이라고 하는 바로 보르도 화이트, 특히 빼싹 레오냥이라는 지역의 화이트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가장 좋다고 한 사람은 저희 남편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보르도 화이트, 특히 좀 고급 보르도 화이트에 대한 노출이 별로 없었는데 요걸 좋아하는 걸 보고 좀 더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와인은 살짝 치팅일 수도 있는 게 소비뇽 블랑 100%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세미용과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세미용이 아주 샤르도네랑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많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크 숙성을 한 소비뇽 블랑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피메 블랑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비뇽 블랑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혹은 뉴질랜드의 약간 테코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크 숙성을 한 그런 뉴질랜드의 새로운 소블 같은 걸 연상을 하시지만, 오크 소블은 보르도가 가장 벤치마킹 하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브를 세미용이랑 블렌딩해서 만드는 또 대표적인 지역에는 호주 마가렛 리버가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5개월간 리 컨택으로 숙성을 했고 11개월간 오크 숙성을 한, 정말 향만 맡아도 강렬한 오크 향이 오고요. 이게 소블이랑 딱 만나면서 파인애플 같은 그런 주시하고 정말 좋은 그런 향들이 막 올라오는데, 가격은 6만 원 후반대로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품질도 베리굿 정도. 정말 블릭의 모든 것들을 체크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오크가 조금만 덜 사용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와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저의 최애 픽 같이 테이스팅을 하신 한 분이랑 저랑 둘이서 이게 가장 맛있다고 뽑았는데, 바로 쌍세르를 대표하는 생산지 도멘바슈롱의 쌍세르 와인이고요. 이 옥트 와인과 더불어서 이것 때문에 또 샤르도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쌍세르랑 샤블리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특히 뿌이피메 같은 거 샤블리랑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말 소블이랑 샤르도네가 다른 품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추운 지역에서 비슷한 리덕티브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졌을 때는 진짜 비슷한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쌍세르는 따자마자 소비뇽 블랑의 그런 전형이라고 느껴지는 스타일인 구즈베리나 뭐 자몽 이런 향이 아니라 약간의 백도 복숭아 향이랑, 그리고 리, 효모를 이렇게 컨택해서 숙성하는 리 느낌이 많이 올라와서 요거 약간 고급 와인이네 라는 느낌이 든 그런 화이트 와인이고요. 또 제가 산도 마니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산도도 되게 높았고, 선호에 있어서 제가 가장 취약함을 느끼는 제가 이제 뭔가 그 향을 딱 맡으면
너무 좋네 라고 느끼는 향이 바로 꽃향기인데 이 와인 역시 굉장히 좋은 그런 하얀 꽃향기, 엘더플라워 향기나 이런 것들이 싹 올라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그런 와인입니다. 또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와인이 무려 알코올이 14%나 되는 약간은 과할 수 있는 그런 풀바디 느낌의 그런 와인인데 절대 그 알코올이 튀지 않고 리 컨택을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입안을 둥그렇게 잘 감싸주고 이 와인 역시도 하지만 막 최고다! 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부족함이 어떤 분들한테는 높은 산도가 조금 튀게도 느껴질 수 있고 아웃스탠딩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베리 굿 퀄리티의 정말 뛰어난 와인 메이킹을 보여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와인은 한남동에 있는 그 신동 와인 샵이 있어요. 직영샵.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아마 6만원, 59,000원 이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소블 예전에도 그렇고 이번 테이스팅에서도 그렇고 가장 맛있게 마신 소블이기 때문에 더 추가 구매, 추매 추가 매수, 추매할 생각이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이번 와인 테이스팅에서 최고의 가성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는 따단 이 와인을 꼽을 것 같은데 이 와인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를 했던 와인이에요. 가격이 15,000원대로 소블, 칠레 좀 서늘한 지역의 비냥 카사블랑카 밸리에 있는 2020년 빈티지인데요. 모든 와인 중에 가장 서늘한 캐릭터를 보여줬어요. 산도도 좀 다른 와인보다 높았고 피라진이라고 하는 살짝 야채 향을 내고 살짝 맵게 스파이시하게 좀 고추 맛이나 피망 맛 이런 것을 내는 그런 성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고 좀 더 나는 그런 와인인데요. 그게 막 역하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은은하게 레몬 라임 향이 이렇게 파묻혀서 은은하게 나면서 향의 입안에서는 산도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이 와인도 괜찮다고 하신 분들이 한 2명 정도 있을 정도로 진짜 가성비가 뛰어난 와인이었어요. 정말 약간 깔끔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 뉴지 소블 중에서도 코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와떼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마시면은 음식이랑 먹기 진짜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디 여행 가실 때나 캠핑 가실 때 스크류캡이기 때문에 그럴 때 먹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로 계급장 떼고 소블 4가지를 테이스팅을 했고요. 다음 디플로마 테이스팅을 기대해주세요. 바이!